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비금위원장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비금연민과 함께 2015 희망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기로 군수님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연선 도원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신안군루의 이종주 행정복지위원장님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안군루의 권호연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저도 우리 시안군 내에서 평생을 두고 살아왔지만은 좀 육지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오지라는 개념 때문에 대단히 불편이 너무나 많았죠. 불편이 생활 불편뿐만 아니고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소득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서 항상 경쟁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금, 시금치 또 자연 경관, 선앙산 등 여러 경관들이 아주 좋고 또 우리 시안군 간대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들이고 생산품들이 너무나 좋은 생산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지시군보다도 그래도 비교적 평균적으로는 우리 도시에 살면서도 잘 사는 그런 편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얘가 교환해서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되는데 그간 우리 신안군의 예산 투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비금 같은 경우는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기금적으로 약 한 25억 지금 배정돼 있고 또 기계화 영농 부장 우리 군의 상금 말고요. 농어촌 공사에서 3km 배정돼서 기금으로 절반인 1.5km를 제가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자세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기간은 짧지만은 열심히 저녁부터 큰 것까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희망 토론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 우리가 서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앙의 발전, 아니 우리 비금면의 발전을 한층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 또 무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또 저를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가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제일 역할 중에 역할과 기능 중에 그 견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여기 군수님하고 또 우리 실과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군수 집행부에서는 크게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는 의원만 되면은 이거 다 해결된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군수님 계시지만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다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사는 것을 다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업무보고 또 군정 질문을 통해서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잡고 그런다 해서 계속 발목만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군수님이나 이렇게 실과에서 각 지역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해남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조율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훈입니다. 그라운드 골프 전용 부장을 하나 신설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지역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학교에 인조잔디 이 시설물이 지금 철거돼서 지금 안 쓰고 있는 사정인데 교육청과 연결을 잘 하셔서 지금 거둬놓고 있는 그 인조잔디를 활용해서 사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용 부장이 신설되지 않을는지 이런 저희 바람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여기 문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장소는 적정한 장소가 그것부터 됐습니까? 지금 그 장소는 우리 기술센터 거기에 분위기에 있습니다. 거기가 몇 평이 됩니까? 한 3,000여 평 됩니다. 충분하세요. 그럼 거기가 적정한가요?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하고 싶고 또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는 인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요. 예. 근데 군수님들 첨언을 하시자면 지금 중학교에서 운동장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을 다시 재시공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를 증식하는 과정에 그걸 재시공보다는
신규로 설치하고 그걸 저희들이 과거에 이제 분기도 좀 투자된 운동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좀 재활용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신규 설치하고 그것을 재활용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예. 교육청하고 그 협의를 하셔야 제가 해볼게요. 농지센터 그 주변에 뭐 다른 실과에서는 우리 군유지 이용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실과에서는 특별하게 이용 계획 없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그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대 회장님 김상민입니다. 지난 추석에 군수님께서 비교하셔서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 잠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대 선착장 확장 및 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군수님께서도 아시는 것 같이 패더스의 저반시 많은 차량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이 없는 관계에서 도로면에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이 내역하는데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수대 석자장 도로 진입 약성 관계에서 말조시 여러 선박들이 항해하게 되면 그 파도에 의해서 도로와 왕항이 침수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태풍이 시 해일하게 되면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수 저감 대처 사업을 해서 폭 10m, 길이 50m로 해서 밀 공사를 하되 턱을 만들어주면은 해수 피해는 물론이와 앞으로 많은 차량들이 주차하는데 많은 해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방금 건의하신 우리 수대항은 우리 전남도 지방의항으로 지정해져 있는 그런 항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대항은 수년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남도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방금 건의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대항은 전에 모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기능이 있는 항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일찍이 저도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좀 더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거를 시행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후로 이중항 지구 변동을 자꾸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항이라고 한다면 이 도에서 관장하는 이 어항인데 거기다 포함시킨 것은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예산이 감당을 못해서 도 지원을 받으려고 중앙으로 자꾸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국비를 들어가지고 수역과 관련해서 이 지도 송도항을 국가항으로 지정한 이유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듯이 여기 수대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어선들이 안전하게 점항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량장 또는 덕후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대 항에 대해서는 도초하고 기금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해안 도로를 일부는 내져 있고 일부 구간이 지금 빠져있고 있는데 그걸 완결 시켜가지고 패키지로 같이 이 산책 또는 관광을 할 수 있는 이 해안 도로를 완성시키려고 지금 광대리까지 결의를 했잖아요. 그걸 수대 앞쪽으로 가는 통과 구간이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항장을 밖으로 최대한 항로에 시장이 없는 만큼 앞으로 물항장을 개선해 내면서 거기에 도로망도 갖춰주고 그래서 거기는 이 물항장이 도로가 작업장 같이 겸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걸 좀 구분을 좀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면서 이 계획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장 이행입니다. 네. 군수님께 저는 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비금면에는 노후된 관로로 인해 누수 현상이 심해 누수가 2014년 한 해만도 23건에 이르며 공사비는 약 6천만 원이 소요됐다 합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이 소외된 지역이 방도마을 제외 나머지 5곳이 아직 시설되지 않는 곳 6.2km 정도가 남아있다 합니다. 상수도 신설로 인해 주민 여러분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하여 상수도 신설 노후 관계가 구체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금면 다목적 회관 건의입니다. 과거에는 복지회관이 있어서 행정회의나 노인잔치, 결혼식 등을 다양하게 이용했습니다만 지금 노후된 건물로 인해 철거 이후 없기 때문에 회관 앞, 면사무소 앞 부근에서 매입하신 그 부지의 신축 회관을 건립해 주시기를 드립니다. 노후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금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12.2km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소요 사업비는 한 4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군 재정 형편상 일시적으로 투자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2015년 올해 예산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5억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가장 심한 데가 비금면에서 완자면이 가장 심해서 2개 면을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누수율이 잡혀지는 것을 봐서 차후에는 예산 확대를 좀 키워가면서 누수율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6개의 마을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구간은 저희들이 세대수를 따져보니까 한 39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로는 한 6.1km, 소요 사업비는 한 1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 재정 형편상 일순간에 투자는 조금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대수가 많은 지역부터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때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비금면 주민들. 그래서 좀 심각하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전남도 우리 시장군은 그 보수 표 자랑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군의 어느 위원이 해당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송 물 문제가 부족해가지고 상송 개발을 해놓고 저는 위원 단위는 이 정도 상송 개발했으면 충분히 생활 용수는 확보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전 상태 생각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중부권에 특히 팔금 지역에 보니까 그 정도 그 수준의 가뭄 때도 식수무지가 걱정을 하게 됐어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 원인을 봤더니 지금은 생활 수준이 조금 더 달라져가지고 각 가정마다 물 쓰는 양도 좀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또 그리고 또 이 인구 분포를 봐가지고 앞으로 공간 개발하고 하려고 들면 지금 현재 시스템 갖고는 생활 용수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누수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을 버리는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보니까 45% 내지 많은 곳은 60%까지도 누수 현상이 왔다고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전체로 봤더니 우리 시장군으로 봤고는 약 한 15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계산으로. 토질이 계획이 안 나와서 마음은 있으나 계획이 안 나오지 않아서 이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요구를 했더니 그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그 군수님 신안군만 그렇게 그 관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소요 사업비를 우리 군과 같이 해결하려고 봤더니 얼마나 1조 한 3천억이 있어야 된답니다. 자기네들 계획이. 그러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도.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력으로하게 지금 기금위원이 여러 군데 이 관련 보수하느라고 이 도로를 파손한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이 비금면부터 좀 해결하자. 시장은 다 손을 못 댄 입장 같으면 그래서 5억을 그래서 일시로 한번 급한 데부터 한번 이거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5억을 예산 군에서 본 예산을 확보를 한 거죠. 그러고 봤더니 우리 안자는 지금 죽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럼 안자도 좀 나눠서 같이 한번 2차적으로 현 시태도 파악할 겸 보수할 것 급한 데부터 좀 해나가자.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겨우 우리 국비만 갖고 지금 5억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무소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예산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의 대표적인 가산 선창항 우리 면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가산 선창항이 지금 사리발에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들물에는 바닷물이 넘치고 썰물에는 철부선이 저반을 못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저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창을 앞으로 좀 내가면서 좀 압을 높이고 우리 물항장도 부족해가지고 가산 선창항이 천일령과 시금치가 대형 차량들이 많이 여기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비했을 때 그 접촉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피서철이나 명절 때 정말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고 하시거든요. 비금 도초가 다 거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건의드리면, 그리고 다른 면에서 질문을 받았을랑은 모르겠지만은 그 전에는 이렇게 큰 집들이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큰 도로면 지나시다 보면은 정말 가족이 도해지로 떠나가고 큰 집만 남아져가지고 곧 그냥 왕치로 한번 때리면 쓰러질 듯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그 사업비를 좀 지원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포프레에 뜯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주셨으면 건의드립니다. 가산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비금면에 화물 운송에 중요한 그런 선착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그 중요성을 알고 기 공사를 했습니다만 공사한 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조류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적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악을 해보니까 약 한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해가지고 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 요구를 하면서 말씀 표현한 대로 여러 가지 다기능으로 지금 선착장이 지금 활용돼야 된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비움도초 관련하고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변화가 많이 나왔죠. 일반적인 옛날처럼 이용했던 여객선이라든지 이런 이용했던 가산항이 아니고 여기를 좀 짜임새 규모를 지정을 가산항으로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가산 쪽으로 또 옮겨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큰 틀로 이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면서 이 항으로서의 비금도초 항으로서 여충항을 거기다가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보고 여기서 지금 요구한 그 이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가산항을.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말씀 비금 출신인 이 박정희 대장이 이 수산 관련한 걸 대단히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잘합니다. 시설하기도 설계공도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찍이 그냥 오라게 해가지고 이 가산항을 확대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지금 해줘서 한참 관계 교수들하고도 협의하고 관계법 검토를 해서 이 동원화 중앙에 건의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이 법적 요건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구하신 그 이상으로 여기를 이 항 규모를 키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관대리 이수명이라 한산 상수원 위에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여러 사람이 거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임야를 전혀 활용도 못하고 상수원에 물만 받아가지고 비금 면민들이 다 식수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개인 재산 소유를 권리를 전혀 주장도 못하고 있고 저기에서 물만 받아가지고 있어갖고 재산세만 우리가 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제가 듣는 바에는 타시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매일 해가지고 관리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또 우리 용소리 영광육 부근에도 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다 매입하는 데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 상수원 부분에만 전혀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산주들이. 그래서 이거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걸 재산 형태랄까요? 논밭이고 임야고 간에 상당히 많습니다. 활용도가 없는 그런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이걸 어느 정도 제가 시간이 좀 나면은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록은 대장은 제 책상에 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들여다보거나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군도 지금 우리 국민의 재산입니다. 이게. 국민의 재산인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도 그렇죠. 이 활용도가 높은 것은 말하면 우리 군에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한테 말하면 내가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 줄 것이냐 또 아니면 공공용으로 반드시 관광개발할 그 지구로 쓸 것이냐 이런 필요한 걸 봐가지고 재산 형태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보유하고 갖고 갈 것은 갖고 가고 아닌 것은 개인한테 필요한 것은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재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던 얘기입니다. 그 중에 대단히 많은 부분이 지난 세월 동안 불필요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필요해서 매입을 했는데 아무 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오해군이 또 제2, 제3 오해군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 줬다. 이런 얘기도 많이 오해군도 많이 있고 하는데 군에서 땅을 매입하는 데는 그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의 말하면 이 변동사항은 이 농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다 받아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적으로 지난날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 바로 광대리 앞에 쪽에 성탄도 하고 토막섬입니까? 지명이 그렇습니다. 섬 두 개였습니다. 거기를 약 두 섬 다 한 5만 평씩 됩니다. 규모가. 거기를 개인 소유자가 관광 개발을 하려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걸 부도난 신안 월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 중이다가 중단된 거죠. 제가 그만둔 뒤로 중단된 거죠. 그때 저는 생각에 그 섬하고 성탄도를 개발하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도 관광 수입도 오면서 광대리 쪽에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 작용을보다는 말하면 한지인 거죠. 거기에도 이제 사람이 들어다니고 거기도 이용 계획이 오고 그래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땅 소유자들도 좀 값어치 있게 좀 매각도 하고 재산 형태도 갖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은 너무 다 완전히 다 무산돼가지고 사실상은 좀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서운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송치 이장 최영면입니다. 저희 마을은 군수님도 잘 알다시피 어촌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내 우리 마을에 한 30여 척, 또 사비업체들이 한 20여 척 드나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불편합니다. 현재 도로변이나 노랑장, 무장교에서 어부지라는 데 굉장히 지금 좁고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도로에서 어부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량장 부근에 약 한 50m, 길이 폭이 한 15m, 길이가 한 50m 노량장 확장을 해줬으면 그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체적으로 상당히 그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도읍이 내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고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하여튼 해결해 드릴게요. 중학교 운영위원장 유함준입니다. 저는 그 중학교 직임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최근 성남교육청의 비금도서 중학교 통합방침에 따라 도서지역 최초로 기숙형 중학교 증개축 공사를 하고 있으나
중학교 진로의 경우 1차선으로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여 대형 차량은 물론 통합버스 운행에 있어 교차 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진로 약 350m의 부지 및 주택을 매입하여 충분한 도로 및 도행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깊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50m 진로는 어느 마을 안길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 통합돼가지고 지금도 저 학부모를 떠나서 주민들이 다 하려고 하는 자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안군, 이 기숙형 중학교다 보니까 신안군 목포에서도 여기까지 학교를 보냅니다. 도초 같은 거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지금 중학교도. 그래서 그 도로가 진짜 부드럽고 하려는데 지금 255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짓는데 그 도로도 걸맞게 해가지고 앞으로 명문 중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장을 대해서 민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이슈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학교 바로 진로 앞에 기업자형으로 도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그는 불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그 해결 문제는 예산학부 본예산에 지금 금년도에 안 들어갔죠. 예,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3월달에 추경 발행합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해가지고 매입해서 도로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원평 이장 이민철입니다. 국가의학인 우원평항은 우원평 마을의 상징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해안가로 밀려오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날씨가 풀리면 매해 지역 주민들과 또 면직원들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은 쓰레기를 우원평 매립장에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쌓기만 하지 가져가지를 않으니까 아주 지금 날이 풀려서 또 관광객들도 오고 그렇겠습니다만 이것을 볼 때 좋지 않는 이미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제도 공통 문제입니다. 어제도 우연하게 좀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판단하고 잠산면에 주민과 대화 시간에 갔더니 쓰레기가 군데군데 도로변이고 모아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얘기 듣는 걸로 봐가지고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봤더니 대체적으로 쓰레기 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쓰레기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 공업과정입니다. 어떤 일정 소득이 온대요. 좀 노력이 겸해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아놓은 자체가 쓰레기로 경험을 줄 정도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하여튼 키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한다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용돈이 생겨버렸으니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자기가 모아놓은 자리가 또 나무 빈 땅이 되었든 간에 위치를 적당히 그냥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건 쓰레기가 널려있는 거죠. 근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쓰레기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정 양을 모아가지고 그걸 근량을 달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받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네 쓰레기다 내 쓰레기다 싸움도 벌어지고 그런답니다. 가게 있다가 남이 모아놓은 쓰레기를 가져간다네요. 기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혼자 공동 생각하다 결론 내린 것은 우리 실무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대책을 원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때그때 쓰레기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아주 좋은 기사거리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사를 드러내고 문제점을 아까 이 주민들이 이 문제를 지적할 정도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좀 불찰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진짜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건데 그렇지 않아도 늦게서 어제서 돼가지고 이 문제를 기자님이 계신데 공론화시켜서 얘기가 됐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